자, 안녕하십니까. 꿀보는 내 친구입니다. 자, 요새 날씨가 아침에 굉장히 좀 차갑죠. 자, 이곳은 뭐 남해 지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윗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고성이나 파주 이쪽 지방에는 그 영하까지 내려간 그런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자, 이쪽 지방은 뭐 최저 기온이 영하 7도, 아니 영하 7도가 아니라 영상 7도, 그 다음에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 위쪽 지방에 계신 분이 저한테 오늘 전화가 왔는데, 자,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는데 그 무슨 할 일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대답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뭐 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영하로 떨어졌다고 뭐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온개포가 덮여져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온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쪽에는 보온재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덮어준 상태고, 안에 뭐 비닐개포도 하신 분들이 있고 안 하신 분들이 있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비닐개포가 약간의 그 보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이 더 따뜻하겠죠. 그렇게 되면 산란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비닐개포를 걷어줬을 경우에 그 보온이 조금 덜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추위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슴 깊은 그곳, 가슴 깊은 곳까지 이 추위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산란이 좀 덜 나가죠. 아,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그렇게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산란이 아무래도 좀 덜 나간다. 보온을 덜 해주면 덜 해줄수록 이제 산란은 좀 덜 나가겠죠. 보온을 해주는 경우가 이제 왜 해주냐면, 그 얘네들이 이제 제가 이제 사양수를 주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먹었다 뱉었다 타액을 묻힙니다. 타액을 뱃속에서 이제 숙성을 시켜갖고 내뱉고 다시 또 먹고 뱉고,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전문가에 의하면 7번을 먹었다 뱉었다 해야지 그게 이제 완전 숙성된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볼통 안이 춥게 되면은 좀 서늘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활동이 좀 둔해지고 일하는데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제 비닐개포를 덮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조금 좀 보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 하는 데는 좀 낫지만, 그렇지만 안이 따뜻해져 버리게 되면, 어느 정도 따뜻하게 되면 이제 산란이, 여왕벌이 가슴 깊은 곳에까지 추위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산란이 그래도 나가버릴 수가 조금이라도 더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 이제 월동사양을 제가 10월 6일부터 했고, 이달 말까지 월동사양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안 물어갈 때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벌이 약하신 분들 소문 방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그 진드기 가시형의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점일 그 월동 점일 상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일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한 몇 장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고, 아직 다 안 물어갔죠. 이게 이렇게 눌러놓으면 따뜻합니다. 이 어머니 품처럼, 엄마 품처럼 따뜻해요. 아, 따뜻해. 여자 손을 잡았을 때도 따뜻하죠. 그것처럼 따뜻합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거의 다 먹었고, 이쪽 거는 좀 덜 먹었네요.
화분떡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화분떡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죠? 덧집, 뭐 덧집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십시오. 자르지 않는 게 얘네들도 이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통풍도 되고 뭐 길도 되기 때문에 자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점일 상태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이게 한 대는 조금 안 되게 나오겠습니다. 굳이 뭐 채미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밖에서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밀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거의 뭐 70% 이상 밀개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밖에서부터 이제 먹이를 채워 오기 때문에 바깥쪽이 아무래도 좀 먹이가 많고 안쪽에는 좀 먹이가 좀 약간 덜합니다. 원래.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밀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봉판이 있죠. 오른쪽에. 이제 이 봉판이 깨어 나오면서 여기다가 또 사양액을 갖다 채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제 가운데는 봉판이고 이제 밀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장 더 볼까요? 이쪽에도 역시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밀개가 좀 덜하죠. 자, 이렇게 봉판이 좀 남아 있고 이제 여기서 봉주님들이 이제 벌쟁이들이 사양을 이제 하다가 멈춰버리게 되면 저기에 빈 태어난 데다가 여왕벌이 산란을 해버립니다. 산란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이제 힘들어지죠. 피곤해지지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양액은 떨겨뜨리지 말고 계속 넣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들이 조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쪽에도 이제 벌들이 좀 여유벌이 좀 나와 있는 게 좋다. 이쪽으로 여유벌이 나와 있는 게 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나와 있는 여기 이 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가리장이 없는데 가리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격리판 같은 게 있죠. 격리판 뒤로 한 반장벌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좋아요. 나와 있는 게 좋고 거기에 덧집도 살짝 달려 있는 거. 이제 격리판 쪽으로 덧집이 살짝 달려 있는 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있는 벌들은 일종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비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현역군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이 있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제 뭐 교대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먹이 점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좀 쉬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얘네들이 힘들면 또 교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 벌들이기 때문에 휴게실이다. 일종의 뭐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여유 있게 그죠? 우리 조상님들도 옛날에 여유 있게 뭐 본처 말고 또 첩을 뒀죠. 첩을 뒀잖아. 왜? 여유 있게. 아주 조상의 훌륭한 미덕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다. 저는 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왜 첩이 나오냐고. 근데 자, 아무튼 여유 있게 좀 붙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드기 방제 작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같은 예를 한번 저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게 꼭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방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방법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이건 아닙니다.
자, 본벌을 깨웁니다. 본벌을 깨울 때 속살만을 치죠. 속살만을 치고 약 5일 후에 이제 그 스트립젤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스트립젤 넣어줄 때는 이쪽에다 넣어주는 것보다는 소문 방향 쪽에다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 2매쯤 거기다가 뭐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소비와 소비 사이에다가 끼워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묘지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걸쳐주기도 하고, 뭐 요지에다 끼워서 걸쳐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빼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이나 보름 있다가 진드기가 내 벌통에 지금 진드기가 얼마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 벌통이 20통이 있다 그러면 2통 정도, 10% 정도를 이제 그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판이 어느 정도 익었죠. 익은 봉판을 한 손바닥만큼 베어 봅니다. 아깝죠. 아깝지. 그렇지만 대를 위해서 소를 실행하는 겁니다. 싹 베가지고 탁탁 털어요. 탁탁 털으면은 이제 이렇게 그 애벌레가 이제 쏟아지겠죠. 쏟아지면은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에서 한 마리까지는 양호하다. 한 마리 정도가 나오면 뭐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더 이상 그 꿀 딸 때까지 진드기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겨지고, 2마리 이상, 3마리, 4마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진드기약을 해줘야 된다. 또 추가적으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나 한 마리도 안 나올 경우에는 그냥 진드기 처리를 하지 않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꿀을 이제 따죠. 꿀을 다 딴 다음에, 뭐 꿀을 다 따면 7월 초 정도 될 겁니다. 아마 7월 초 정도 되면 그때부터 어떤 약재를 쓰든 그것은 뭐 그 봉주님들 스타일에 맞춰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재를 써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5일 걸러서 한 번씩 이렇게 계속 4번을 연속으로 해줍니다. 4번 연속으로 해주고 한 열흘이나 한 보름 정도 쉬었다가 또 4번 연속 계속 해주는 거죠. 8월 초겠죠. 8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이제 쫙 해주고 나서 그때 이제 가을벌을 받는 겁니다. 이제 9월 달부터 가을벌을 받죠. 가을벌을 받고 나서 이제 지금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에 이르렀으니까 지금은 그 월동사항이 지금 그 약재 처리를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안에 봉판도 있고 그 다음에 충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보다는 월동사항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동사항이 끝나가게 되면 이제 그때도 봉판이 어느 정도 있고 충판도 조금 있겠지만 요만큼밖에 없죠. 조금밖에. 그렇기 때문에 벌들이 다 태어나오는 상태, 모두 다 오픈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하게 되면은 이제 밖에 그 벌 몸에 붙어 있는 그 진드기나 가시형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90% 이상 이제 진드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월동사항이 끝난 후에 한 2회 정도, 뭐 혹은 1회 정도, 이 정도 해주고 월동에 들어갈 때 뭐 흘림 처리를 해주시든 뭘 해주시든 옥살산을 해주시든 뭘 해주든 간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뭐 진드기 피해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 말벌 피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말벌이 이 등검은 말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말벌이 거의 안 와요. 진짜 그 엊그저께 제가 말벌을 한번 잡으려고 2시간 동안 그 핸드폰을 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2시간 동안 딱 2마리 잡았습니다. 2시간 동안. 그것도 한 마리는 놓쳤어요. 한 마리는 놓쳤고 2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대추벌, 장수말벌을 잡았고 한 마리는 등검은 말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겨우 2마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이제 등검은 말벌이 뭐 다른 봉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봉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등검은 말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뭐 저 혼자 다른 봉장은 제가 아직 물어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등검은 말벌이 안 와요. 안 와. 아무리 쳐다봐도 안 해. 안 와. 눈에 핏대를 그 세우면서 쳐다봐도 안 옵니다. 뭐 이제 말벌 피해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고 장수 말벌은 이제 그 잡아가지고 이제 끈끈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뭐 자기들이 붙으니까 장수 말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 등검은 말벌도 뭐 거의 안 오니까 뭐 아주 뭐 할만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그 내 벌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걱정이 되고. 왜? 그 얘네들은 요만큼 조그맣잖아요. 요만큼 작으니까 요 조그만 것이 이 엄동설 안에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그렇지만 얘네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얘네들 그렇게 우습게 볼 놈들 아니에요. 얘네들 대단한 놈들입니다. 기원전 4000년부터 그 사람이 꿀벌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놈들입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이제 내 벌이 한 3맷벌밖에 안 돼가지고 혹은 뭐 3맷벌도 될 수 있고 5맷벌도 될 수 있겠죠. 그 벌이 좀 너무 약하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바람이 탁 들이치게 되면 벌들이 소문으로 이제 공기가 바람이 들어가갖고 벌들이 춥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문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되어 있죠. 이쪽으로 들락날락거리죠. 그렇게 되면 이 소문 닫개를 이렇게 닫았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닫아 여기서 이제 들락날락거리죠. 이쪽에서 들락날락거리는데 이 소문을 바꿔줘 버리는 겁니다. 이쪽에서 빼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껴주면 얘네들은 이쪽에서 들락날락거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 여기에 이제 소비가 쭈루리 나열이 되어 있고 격리판 들어가 있고 보온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온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보온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보온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온재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잘라져 있지만 안 잘라져 있을 때 이렇게 보온재를 껴주면 요 밑에 소문 틈이 있습니다. 소문 틈이 있기 때문에 벌 2마리가 왕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이제 들락날락거리고 통풍도 되라고 여유 있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그 아주 깊은 그 여유로운 마음, 그죠? 본처 말고 또 첩을 들 정도로 여유 있게, 그죠?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그 여유 있게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이제 이쪽에도 잘라주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면 이제 통풍이 어느 정도 되죠. 통풍이 되고 이쪽에서 이제 바람이 확 들이쳤을 때도 이렇게 막아주는 게 있고 하니까 그 문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문이 하나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이제 추위는 이쪽으로 좀 덜 오겠죠. 그런 이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벌이 약하신 분들, 약하고 좀 걱정이 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그 지금 현재 파주나 뭐 강원 북부 지역 그쪽 지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문 바꿔주는 게 방향 바꿔주는 게 늦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소문이 만약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바뀌게 되면 벌들이 날씨가 따뜻하죠. 날씨가 따뜻하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찾아갖고 이제 쥐가 있네. 쥐가 아유. 이제 따뜻하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구멍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군용
군형? 웬 군형? 내가 왜 군형이라고 그러지? 아무튼 군형호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군형을 찾아서 이렇게 빠르니까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 군형 소문군형을 소문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이제 날씨가 춥게 되면은 여기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또 이쪽을 찾지 못해서 또 여기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지금 요때 남부지방은 뭐 지금 바꿔줘도 제가 보기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북부 지방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소문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질문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질의 답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소문에서 이제 하얀 애벌레 같은 게 이제 딱딱하게 뭉쳐갖고 나옵니다라고 어떤 분이 그 물어보셨어요. 그거는 이제 석고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석고병, 백무병. 그거는 제 영상 전전 영상을 찾아보면 석고병에 대해서 이제 나오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양수를 줬더니 벌이 이걸 안 물어가고 남아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밤새 물어갈 수 있는 양만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준 거죠. 벌을 양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사양수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양기를 꺼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갖다가 이제 그 다시 사양 그 통에다가 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를 좀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말려가지고 다시 이제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그 도봉이라는 것은 빌미를 주니까 도봉이 생기는 것이지 빌미를 안 주면 절대 도봉은 생기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벌이 약한데 사양수는 많이 줘버리면 그 당액 냄새가 밖으로 나가죠. 그렇게 되면 다른 벌통에서 야, 저쪽에 보니까 그 벌통 안에서 당액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 거라? 이러면서 또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가서 그냥 싹 그냥 뺏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봉 당하는 통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매실액을 타서 주니까 도봉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지 사양을 하죠. 저는 봉지 사양을 하기 때문에 그 당액 냄새가 잘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당액이 봉지 안에 있기 때문에 봉지 안에서 구멍, 아주 바늘 구멍보다도 더 작은 그 군형에서 그 군형에서 그 당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빨면 나오고 안 빨면 안 나오고 뭐 요런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액 냄새가 안 퍼집니다. 어지간해서 안 퍼져요. 그렇지만 이 사양통에다가 주게 되면 그 매실 향이 막 냄새가 나죠. 그렇게 되면 다른 벌통 그 보고 와라, 내 벌통에 먹이 많으니까 와서 가져가라,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 또한 도봉에 빌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식 사양기에다가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자동 사양기에다가 사양을 하시는 분들은 매실액을 타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저같이 이제 그 봉지 사양하시는 분들은 매실액을 타도 상관이 없는데 그 광식이나 그 자동 사양기를 쓰시는 분들은 그 매실액을 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없나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제 다 드렸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그 좀 궁금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위에다가
전화번호가 위에 있죠. 전화번호가 위에 이제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회사 근무를 할 때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근무가 끝나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날 때 그때 이제 전화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 문자로 이제 그 좀 문자를 뭐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아는 한도 내에서 뭐 미천한 실력이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다른 건 없고요. 아무튼 뭐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많이 있어야지 저도 영상을 자주 찍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없으면 이제 영상을 자주 찍을 이유가 없겠죠. 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중복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